21일 MT로 인해서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시험에 대해서 국내, 국외,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 또는 국내에 계신 분들 걸 얘기를 했죠. 국내에서는 의학이나 치의학, 한의학 전공을 대학하고 졸업하신 분들, 그래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인증은, 기구 인증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공 전문대를 졸업해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서 국가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죠. 자, 외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인정기관, 해당 학교를 졸업을 하고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예비 시험 합격자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 좀 어렸을 적에도 보면 필리핀에서 국가대학을 나와가지고 와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잠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조산사 국가시험. 국내에서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수습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수습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라든가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에서 수습을 하신 분이라든가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하신 분, 수습생 전원 월 평균 분만 건수 10분의 1 이내, 수습 정원 분만 건수 10분의 1 이내. 외국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어 조산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국가시험. 자, 국내에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고 간호학과 전공대학, 그다음은 전문대학 졸업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인증기관에서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 면허증 대여. 면허증 대여는 의료인 전체 면허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의료기사도 그렇지만은 면허증 대여해서는 절대 안 되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해서도 안 된다. 무면허 의료에 크게 걸리죠. 예전에 카이로프라틱이라고 해서 물리치료 학과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개인 사사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카이로프라틱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게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다.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그러겠죠. 2002년도, 20년도, 2018년도에 국가고시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가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호, 제3조, 제1호에 따라서 정신질환,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되어 있죠. 의료인, 전문 의료인 의사가 적합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마약 또는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렇죠? 중독자,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야 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해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한해서는 금지된다. 결격 사유가.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그래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에는 여기 체크 포인트, 정신질환자, 그렇죠. 이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다음에 마약이라든가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이런 사람 결격 사유가 되죠.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이.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렇죠? 2년.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 즉 국가시험 등이라고 하는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을 합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맡길 수가 있죠. 의뢰를 하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서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 나오면 그 관리를 맡겼을 때는 예산을 분명히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자, 법 제9조 1항에 따른 의사라든가 우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은 각각 의학, 치약, 한의학, 조산학, 간호학 및 보건의학 관계법규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시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법 제9조 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법 제5조 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서는 실시하되,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해의 국가시험부터는 그 예비시험 1차, 2차 시험을 포함을 해서 면제를 해준다. 그렇죠. 면제를 해준다. 근데 이제 우리 방사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떨어지면 다음에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1차부터 다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시험 과목 등 국가 시험 등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시행령 제6조 시험위원. 시험위원은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 과목별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유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 제27조
국가시험 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자가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되는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0조. 자,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이제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가 없다. 제 8조 각 호의 어디 하나라도 뜻은 해당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친해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시행령 제9조의 2 국가시험 등 응시 제한. 자, 응시는 자, 법 제 10조 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죠. 자, 의료법 시행령 별표 1. 자, 국가시험 등 응시 제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반행위. 시험 중에 대화라든가 손동작 등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위반을 했을 때 다음 1회, 2회, 3회 이렇게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경우가 닥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죠. 자, 시험 중에 대화라든가 손동작이라든가 소리 등으로 소리 의사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제7조 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응시 제한 횟수를 이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그거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서로 작성하는 경우도 어떻게 있겠지만은 그건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제7조 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보면 이렇게 A, B, C형, A, B, C, D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A, B, C, D형, 또 이쪽에도 A, B, C, D형에서 이렇게 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답안지를 작성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안 되겠죠.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다음에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그다음에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등을 사용을 해서 시험 답안을 전송한다거나 작성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죠. 다음에 시험 중에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 시험 관련 교재라든가 요약 자료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도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기발하게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절대 그런 행위는 저는 안 된다. 시험 중에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 즉 시험 관련 교재라든가 요약 자료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다음 법 제8조 각 호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그렇죠. 8조 1항 1호에 어느 한 회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시험에 응시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 사람하고 친분 관계라든가 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험 중에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 그렇죠. 그런 물건을 이렇게 줘서도 안 되고, 제8조 각 호언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제8조 1항에 다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 이거 2회 횟수로 응시 제한을 하죠. 처음에 이제 1회였고, 자, 이번째. 자, 본인이 직접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그렇죠.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시험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그 다음에 사전에 시험 문제나 또는 시험 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시험 우리가 뭐 먼저 알 수 있다고 그런 것은 예전에 뭐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뭐 도난당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좀 밝혀져 있죠. 자, 그래서 이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라든가 유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방법.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 그렇죠. 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그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를 종사하는 것을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면허증을 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뢰인의 종별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피치 작성해서 피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허 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3조 등록 및 면허의 발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익숙한 2년간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 면허로 하죠. 그 다음에 사실 그 제11조 2항에 따른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의 임무를 뒷면에 표시하는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조건 면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군의관으로도 많이 가고 그랬었어요. 군의관으로.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어떤 뭐 재난이라든가 뭐 그 있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체크 포인트. 자,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을 한다. 그래서 시행을 하되 위탁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는
그게 맞게 또 이제 환경이 뭐 너무 오래 학교에 있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공고, 국가시험의 공고는 관리기관의 장이 시험 일시라든가 시험 장소, 그다음에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들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90일까지. 그 다음에 시험 장소, 지역별 응시원서, 응시일원,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 그 다음에 응시 제한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응시를 제한하겠죠. 그 다음에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라든가 국가시험 등의 응시 3회 범위 제한으로 되어 있는 사람 3회. 다음 면허 조건의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허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렇죠? 면허 조건은 기간은 3년 이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이내까지. 그 다음에 특정 지역 보건의료 취약지구, 보건의료 취약지구, 보건의료 취약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정 업무, 국공립보건의료기관이라든가 국공사립 보건의료기관연구기관 기초의학 분야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료인이 의료라든가 조산, 간호 등의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그런 장소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할 수가 없다. 그렇죠?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또는 기자재, 약품, 그 밖에 기물 등을 파기한다든가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사를 하거나 방조해서도 안 된다. 누구든지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또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관해서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약품, 그 밖에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